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블랙락이 현물 ETF를 재신청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강세장 진입에 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반감기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각종 시그널들이 강세장을 좀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럼에도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여전히 유동성은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요, 거시경제 어떤 변화들이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들이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어떤 경기 침체의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하나가 오히려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실업률입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실업률이 역대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를 보면은 어김없이 굉장히 많이 실업률이 치솟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어서 지금 계속해서 연준은 고용이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되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은 계속해서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정도로 지금 역전이 발생을 했는데, 무려 1981년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려 1.09%로 1% 이상 지금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과거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은 결국은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실업률과 대비를 해보면, 네, 금리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김없이 지금 어떻게 됐죠? 실업률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자료에서 18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았다, 역대 사이클로는.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18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실업률도 가파르게 지금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 침체의 또 중요한 선행지표 중에 하나인 제조업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최고점을 찍고 거의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50입니다. 50 이상이어야지 이 제조업이 확장이 되는 거고, 50 미치면 이제 제조업이 수축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50을 하회를 해서 계속해서 50 아래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채가 지금 1조 달러를 무려 돌파하기 직전인데요. 이것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어떤 전조현상이 될 수 있어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결국 경제활동이 감소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신용카드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고 또 더 많은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가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소비자에 대한 이 낙관론도 이 재개장이 이루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죠. 그래서 만약 중국 경제가 약화되면 세계 경제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경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시그널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지금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해고를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해고가 이루어지려면 또 시간이 1, 2분기 정도는 더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런 경제 상황들에 좀 기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위험 자산으로 볼지 아니면 은행 위기에서 우리가 증명되었던 위험 해지 자산이 될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큰 등락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자산의 가치가 위험 해지에 더 특화된 자산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어제와 거의 동일하게 86.2%입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결국은 31K를 뚫지 못했습니다. 31K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30.7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 이상 하락했고요.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좀 적게 하락을 했네요. 0.74%.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면서 도미넌스도 하락을 해서요. 51.25%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64에서 61로 3계단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그리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탐욕의 단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30K에 지금 매수벽이 제법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차츰 옅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30K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제 31K에 원래 있던 매도벽을 뚫고 지금 상승을 했는데 현재 이 CVD 차트상에서는 매도벽이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자, 이 구간에 매도벽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 위로 31.5K 그리고 32K에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원래는 하얀색으로 굉장히 진했던 구간들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은 옅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세 개 구간에서 계속해서 치열한 공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CVD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크게 매입을 해서 계속 꾸준히 매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가격 상승으로 분명히 지금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죠. 근데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나머지 고래들은 대부분 매도 물량을 던졌는데요. 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의 경우도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냈고요. 일정 부분 관망을 하다가 다시 매도 물량을 투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고래들은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와 매도의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의 현물 대비 프리미엄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녹색 선이 대리빗이고 그리고 이 주황색이 OKX입니다. 네, 이렇게 선물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건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 얘기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극단적인 낙관주의에 빠졌던 2021년 10월 당시에는 19%였는데 지금은 6.4%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지만 그만큼 강세장이고 또 그만큼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25 델타 스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지표는요,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동일한 행사 가격을 가진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 차이를 이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스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시장이 오히려 온건하게 강세장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치가 높진 않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상승세를 보이는데 극단적이지 않고 굉장히 온건하게 건전하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기 전에요. 먼저 좀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비트파이넥스가 주간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다음 강세장이
임박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다 한 번씩 언급을 드렸던 지표들입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의 SOPR 지표입니다. 홀더들이 수익이나 손실을 보고 보유자선을 매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이게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대다수 보유자들의 매도 징후가 없다는 걸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좀 실수가 있었네요. 자, 두 번째로 NUPL 지표입니다. 유통량 대비 자산의 순손익을 측정한 이 비트코인 미실현 손순익 지표인데요. 이게 대부분 주소가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몇몇 온체인 지표가 지금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다고 시사를 하고 있다. 제가 이거는 그저께인가 전해드렸죠. 근데 이거는 매도 압력보다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입금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즉각적인 하방 압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트파이넥스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크립토 퀀트는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은 저도 일정 부분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저도 당시 영상을 찍을 때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게 즉각적인 매도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강세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롱텀 홀더들의 MVRV 지표, 제가 그저께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MVRV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베어리시한 장이 끝나고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MVRV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요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MVRV G스코어가 있어요. 이 MVRV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굉장히 극단적인 값들은 빼고 조금 더 친밀성 있는 어떤 수치를 만들어준 게 바로 MVRV G스코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과거 3번의 반감기, 그리고 그 불장 당시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지금 어느 구간에 지금 시장이 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위를 보시면 이 검은색이 가격인데요. 지금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리얼라이즈드 캡, 그러니까 실현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승장으로 지금 가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들은 실현 가격을 이 실제 가격이 이제 넘어서는 구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의 사례에서도 다 이걸 넘어서는 구간들이 오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걸 넘고 있죠. 어쨌든 실현 가격을 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베어리시한 구간을 넘어서는 이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이걸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구간, 자, 이 구간들, 자, 동일하게 이 라인을 지금 넘어서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간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간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인데, 지금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다음에 닿게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미드탑이라고 하는 이 구간들로 이제 가게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드탑이 가게 되면은 MVRV G스코어는 요 구간에 이제 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상승의 움직임들이 더 뚜렷하게 강해지고 불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늘 똑같은 패턴이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3번 중에서 한 번 좀 달랐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때 2020년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이 구간에 코로나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원래 사이클 패턴이 무너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동일한 사이클을 찾아서 상승 내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드탑으로 가는 이 MVRV G스코어의 움직임에서 이 지지선에 충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상승장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정된 비트코인 수익률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비트코인 시장의 강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최근 조정된 이 비트코인 수익률 비율이 72.3%에 도달했습니다. 그만큼 강세장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49.2%의 거래일이 72.3%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이 현재 균형점을 이루는 어떤 그 주위에서 낙폭을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완만하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불장에서는 이 낙차들이 크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온건하고 건전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불장이 오지 않았고, 왔다면은 굉장히 초입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움직임이 1년 이상 된 이 비트코인의 내 포지션 변화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13.4 밀리언 BTC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이 장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충실히 매집해서 지갑에 넣어두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의 잠재적인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 볼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암호화폐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이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8.75억 달러였습니다. 원래. 근데 최근에 22.4억 달러로 무려 164%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활발한 거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강세장 움직임의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역사상 최고치였던 이 구간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거의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된다면 이 가격이 자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가는 구간들이 오겠죠. 이 볼륨이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역시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기현 크립토컨트 대표가요,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암호화폐 셀사이드의 유동성도 감소하고 있지만 이 바이사이드 유동성은 더 크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3주 동안에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바이낸스로 총 5.4만 BTC를 전송을 했는데 이게 현물 매도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하드월렛 제조사인 트레저의 애널리스트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암호화폐 모두가 엄청난 호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ETF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통제권을 직접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인데,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 직접 소유에 대한 기조들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여러 사례들처럼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의견들은 훨씬 더 강세장 쪽으로 많이 실리는 게 사실이에요.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 운영사 비트와이즈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맷 호건 같은 경우는 블랙락의 현물 ETF 신청으로 새 암호화폐 시대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무려 단연간의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크릭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마크 유스코라든지 아니면 파이어블록스의 마이클 샤울로프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은 이제 다음 반감기 때까지는 강세장의 움직임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관 자금도 대거 유입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비트코인 선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프로쉐어즈의 비트코인 전략 ETF죠. 여기에도 지금 신청 이후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몰리면서 지금 10억 4천만 달러의 총 운영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2023년 1, 2분기에 연속으로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는 3분기에도 현재까지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 거는 2021년 지금 하반기 이후로 지금 거의 처음입니다. 물론 완전히 불장일 때는 뭐 3분기 연속으로도 엄청나게 파란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때는 뭐 168% 막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크립토 윈터 구간을 겪으면서 작년에는 그냥 모든 분기에 다 마이너스였죠. 지금 완전히 양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하나 또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방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액 분할 매수법이라고 해서요, 꾸준하게 같은 금액을 매달마다 혹은 매주마다 사모으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그 주기나 패턴들은 본인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는데 결국은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주기에 계속해서 매입을 한다는 건데요. 이 DCA 방법은 워런 버핏을 부자로 만들어준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 이거를 사상 최고점일 때 이 방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DCA를 하니까 지금 이제 양전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DCA 투자법이 여러 가지 뭐 찬반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꾸준히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좀 나름 증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은 어제 보여드렸던 장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불리시한 관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은 또 내일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1K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다시 리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32.4K에서 다시 저항을 만났는데 이 구간의 저항도 역시나 31K처럼
것처럼 좀 견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40K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22EMA가 29.4K인데요. 만약에 매도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은 이 아래로 계속해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29.4K까지 만약에 매도세가 강해지면 도달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만약 이 구간이 지지를 못하고 돌파를 당하게 되면은 50SMA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자, 그렇게 되면 27.7K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